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통수학 두 번째 단원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공통수학 2 라이트 교재는 우선은 가볍게 봐도 괜찮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거예요. 전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집합 그 다음에 명제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 첫 번째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집합과 원소라고 돼 있는데, 집합이 뭐죠? 집합 걸면은 어떻게 돼? 다 가야 되잖아. 군대 갔는데 야, 내 밑으로 다 집합 그러면은 가서 혼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처럼 집합을 한다는 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일 때 뭐 예를 들어 뭐 내 밑으로 다 집합했는데 막 갑자기 되게 부대에서 높으신 분이 오면 같이 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집합을 할 때는 명확히 와야 되는 애들만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임이긴 한데 잘생긴 남학생의 모임, 이런 거는 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집합이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라고 하는 녀석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 그럼 사의 양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1, 2, 4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맞습니까? 사의 양의 약수가 1, 2, 4가 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어딜 가도 그 대상이 명확하게 기준이 정확한 것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원소라고 하는 개념은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 그래서 1과 2와 4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원소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집합이 뭐다? 어떤 조건에 의해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원소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다 원소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이랑 원소가 갖는 관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집합은 ABC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사의 양의 약수의 모임을 A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A에는 누가 들어있을 거냐면 1하고 2하고 4가 들어있겠죠. 맞습니까? 그 A라고 하는 사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1, 2, 4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집합을 여기 있는 요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걸 아래 나와 있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소나열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 원소나열법이냐?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개의 숫자 1하고 2하고 4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는 뭐로 구성되냐면 1, 2, 4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명 여기는 요 1이라고 하는 녀석은 A에 있죠. 맞습니까? 근데 3은 집합 A의 원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원소가 될 때는 삼지창, 원소가 안 될 때는 삼지창에 짝대기를 갖다 그어서 나타내는 게 집합과 원소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포함이 된다,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뜻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소를 중괄호 안에다가 다 나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얘는 집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명확하잖아. 2, 4, 6, 8, 10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미안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 4, 6, 8, 10에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12도 있고 14도 있고 16도 있고 18도 있고 무한히 많은 원소를 갖고 있을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집합을 다 쓸 수가 없으니 굳이 표현하는 방법은 2, 4, 6, 8... 점점점 해서 규칙성을 가지고 들어있는 원소들을 표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거를 뭔가 심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말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건데, 말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조건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 그러니까 그 명확한 기준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보시면 여기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죠. A는 모임인데 누구의 모임이냐면 스몰 x들의 모임이고,
이 바 이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스몰 x가 갖게 되는 조건을 하나씩 써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a는 x 바 x는 6 이하의 양의 짝수다라고 하는 건 6 이하의 양수들 중에서 짝수인 걸 모두 모아놓은 거니까 2, 4,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집합을 지금 원소나열법으로 고쳐놓고 놨더니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집합을 2, 4, 6 또는 x 바 x는 6 이하의 양의 짝수로 표기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요 녀석 2, 4, 6, 8 쭈루룩 가는 거. 또 만약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집합이니까 모임인데 누구의 모임이냐? 스몰 x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바 이후에다가 조건을 주는 거야. 그 x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2, 4, 6, 8 저거 모아놓은 게 뭐였냐면 x 바 x는 2의 양의 배수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 스몰 x가 될 수 있는 게 반드시 2, 4, 6, 8 점점점 하는 녀석들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합은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식화 그림으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집합에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원소가 되는 2, 4, 6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3, 5, 7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A라고 하는 집합은 3과 5와 7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NA. N이 뭐의 약자일까? 넘버, 숫자요. 그래서 어떤 숫자냐면 A의 숫자인데 A의 뭐의 숫자를 말하는 거냐면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357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NA가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되는 거겠죠. 원소가 몇 개 있으니까 3개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우리 그 공통수학 1에서 배웠었던 것과 연결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실수 전체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 R이고요. 유리수들을 갖다가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Q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집합에 R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는 실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유리수 집합 Q 안에는 유리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얘를 만약에 도식화시켜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 R 안쪽에 Q가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모든 유리수는 분명 실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바깥쪽 바운더리에 있는 이 부분이 뜻하는 건 뭘까요? 파란색은 무리수가 되겠지. 왜냐면 실수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는 거니까?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구성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네,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1번 루트 3 뭐예요? 무리수죠. 무리수는 유리수는 아니지만 실수에는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얘는 안 들어간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네. 오케이? 두 번째 허수 단위 i가 R에 들어가요? 아니죠. 왜냐면 i는 실수가 아니니까 틀린 말이고 i의 6승 허수 단위 i잖아. 그런데 허수 단위 i는 몇 개 단위로 돌아오는 거냐면 4개 단위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래서 i제곱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실수인 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루트 3 더하기 1분의 1은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 줬을 때 분모가 2 분자가 루트 3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뭡니까? 무리수잖아요. 유리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루트 4는 얼마입니까? 2죠. 2는 유리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 했으니까 또 틀린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옳은 것은 뭐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실까요?
그게 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집합 A하고 집합 B에 대하여 NB에서 NA를 갖다 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는 모임입니다. 누구의 모임이죠? 스몰 x들의 모임이죠. 근데 그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2n-1이라고 만들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인데 n이 3 이하의 자연수니까 n이 될 수 있는 건 1하고 2하고 3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집합에 대해서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x가 1이고, 2 집어넣으면 3이고, 3 집어넣으면 5고, 그래서 원소가 1, 3,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은 누구의 모임이냐면 스몰 x들의 모임인데, 얘는 50보다 작은 10의 양의 배수니까 될 수 있는 게 10, 20, 30, 40 이렇게 총 4개가 있다. 맞습니까? NB가 얼마? 4. NA가 얼마? 3. 그래서 4에서 3을 갖다 빼면 그 값이 얼마다? 1이 되는 거다. 이해될까요? 그게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 뭘까요? 뭔가 약간 일부분 같은 느낌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A가 1, 2, 4고 B가 1, 2, 4, 8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냐면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B에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에는 1하고 2하고 4가 그 다음에 이쪽에는 8이 들어가 있는 상태. 오케이? 그래서 원하는 것처럼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기해 줄 수 있냐면, 모든 A의 원소가 B의 원소가 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2, 4가 B에도 들어있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게 부분집합인 건 충분히 알겠는데, 얘를 한번 좀 들어보면 만약에 A가 있어요. A가 1, 2, 3입니다. A가 있어요. A가 1, 2, 3입니다. 똑같은 거 두 번 썼잖아. 뭘 물어보냐면 A가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볼 건데, 원래 우리가 국어적 느낌으로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더 작은 걸 말했었잖아.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이 다시 B에 들어가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이 1, 2, 4가 다시 1, 2, 4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수학적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새롭게 표현되어 있는 집합이 하나 있는데 얘는 뭐냐면 파이, 얘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뭐냐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짠, 짠. 그러니까 집합기호를 갖다 그려놓고 거기다 아무것도 안 두는 거예요. 원소가 없는 집합인 거죠. 오케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예를 들어 어떤 게 공집합이 되냐면 뭐 C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스몰 x들의 모임인데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준 실수 x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실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얘가 공집합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공집합에는 원소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다. 원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결과적으로 누가? A가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림을 갖다 그려서 판단을 해보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가 C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쪽에 들어있는 A가 제일 큰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뭔가 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어. 아니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조금 더 작은 그런 녀석일 것 같은 기분이었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부분이 된다고 그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A가 B가 아닌 경우, 오케이? 부분집합은 되는데 자기 자신이 아닌 경우 그때 이 A라고 하는 것을 B라고 하는 녀석의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진부분집합이 뭐냐? 진짜 부분집합을 말하는 것이다. 부분집합이긴 한데 자기 자신이 아닌 녀석이요. 오케이? 네, 까지 설명을 드리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왼쪽에 집합이 하나 있고요. A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 B, C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B가 A, B, C의 부분집합일까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B가 여기에도 들어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A, B 이렇게 이지창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부분집합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삼지창은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럼 니은에서는 다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될 건데 D라고 생긴 애가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A에는 A, B, C만 들어있으니까 니은이 맞는 말이 될 것이다. 디귿입니다.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저렇게 생긴 애가 집합 A에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면은 그냥 C가 있는 거지 저 집합 기호를 입고 있는 C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 집합 A에는 이렇게 생긴 애도 없죠. 그 다음에 집합 A가 A, B, C가 오른쪽에 있는 A, B, C, D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왼쪽에 있는 원소들이 오른쪽에 모두 다 들어가면 되는 건데 A, B, C가 다 있으니까 맞는 말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과 미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3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다음으로 가서 4번. 자,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A가 집합인데 모임인데 누구 모임이냐면 스몰 x들의 모임인데 그 스몰 x가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모두 다 모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집합 B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스몰 x들의 모임인데 x값의 범위가 2a보다 크고 a 플러스 7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다 갖다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B는 바깥쪽에 더 커가지고 2a보다 크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7보다 작다 가 있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집합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게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검정이가 a고 빨강이가 b가 돼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완료가 되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수직선상에 A하고 B의 끄트머리 점들이 저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건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 각각의 원소들을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2A가 2보다 작아야 되고 2보다 A 플러스 7이 더 커야 되는 거고요. 왼쪽에 2A하고 2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때 사실 같아도 상관은 없으니까 둘 다 빵꾸가 뚫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해도 상관이 없고 2하고 A 플러스 7의 관계를 봤을 때 2랑 A 플러스 7이 만약에 같아지면 2는 A에만 들어있고 B에는 안 들어있는 원소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A들은 마4, 마3, 마2, 마1, 제로, 1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다? 6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4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 뭘 얘기하는 거냐면 A랑 B랑 같은 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같을까? A랑 B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다 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정리할 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동시에 성립하는 A하고 B의 관계는 둘이 같은 경우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A랑 B랑 같다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는 부분집합 정의하듯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게 동시에 성립할 때 성립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또 그렇게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5번에 보시면 A랑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그 A하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A에는 누가 있냐면 2A랑 A 더하기 5랑 3이 있고 B에는 A제곱 더하기 2A랑 2랑 6이 있는데 이 B에 3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가 3이어야 됩니까? A제곱 더하기 2A가 3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A랑 B랑 같으니까 3이 분명히 B에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맞죠?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가 3이다. 한쪽으로 넘기면 A제곱 더하기 2A-3이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과 A-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다. 그 얘기는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이다. A가 근데 마이너스 3인지 1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A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A가 1일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이면 라지 A라고 하는 집합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이 될 건데 그럼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6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6이 들어있잖아. 맞아? 불가하다. A가 1이면 라지 A라고 하는 집합은 2랑 6이랑 3. B라고 하는 저 집합에도 결국에 3과 2와 6 똑같은 원소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스몰 a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A랑 B랑 같다는 건 양쪽의 원소들이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자, 6번. 집합 A는 모임입니다. 누구의? 스몰 x의 모임이죠. 근데 스몰 x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면 뒤쪽에 있는 그 바 이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데 얘가 8의 양의 약수라고 하는 건 A가 1이랑 2랑 4랑 8이랑 이렇게 있다는 거고 집합 B에는 이미 문제 자체에 1, 8, A 더하기 1, B-1 이렇게 있는데 이 A하고 B가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즉 A가 B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스몰 a, 스몰 b의 순서쌍을 구하라 했죠. 근데 이미 문제에서 1, 8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2랑 4가 누구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로는 A 더하기 1이 2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이 4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A 더하기 1이 4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이 2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A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건 A는 1, B는 5. A 더하기 1이 4가 된다는 건 A는 3, B는 3. 그래서 순서쌍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까? 1, 5, 그 다음에 3, 3 이렇게 A하고 B의
순서상으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랑 B랑 같다를 아까 정의할 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모두 같다의 개념을 이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오케이? 네. 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결론적으로는 외우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외우기 전에 이유는 좀 알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자면 A가 있어요. A에 1하고 2하고 3이 있습니다.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모두 다 써볼 건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공집합이 있어요. 아까 설명했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분이니까 A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소 한 개짜리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렇게 있을 거고, 원소 두 개짜리 1, 2, 1, 3, 2, 3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원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1, 2, 3 이렇게 토탈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다? 8개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 8개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2의 세제곱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이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집합에는 A1부터 AN까지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소가 N개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2의 N승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빼기 1. 왜냐면은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만 갖다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 거에서 진부분 집합을 만약에 찾으라고 이야기한다면 A랑 똑같은 1, 2, 3 하나를 빼서 7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특정 K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2의 N-K개. 왜냐하면 그것들이 반드시 선택되지 않는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2의 세제곱 8개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하나씩 써나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원소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우리가 여기 1이 있어. 1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뽑거나 안 뽑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2도 뽑거나 안 뽑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마지막에 있는 3도 뽑거나 안 뽑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뽑거나 안 뽑거나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또 두 가지니까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8개, 2의 세제곱이 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1을 반드시 안 뽑는다 하면 여기 아래쪽에서는 셋, 넷 이렇게 4개만 뽑을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2의 세제곱에서 반드시 안 뽑겠다고 얘기한 개수만큼을 지수해서 뺀 거예요. 2의 제곱. 몇 개? 4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7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15의 양의 약수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는 1과 3과 5와 15 총 4개가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집합의 개수, 누구의 개수냐면 X의 개수를 보라고 했는데 X는 2, 1, 3, 5, 15라고 하는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맞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하고 3을 반드시 갖는다 했지. 맞아요? 그래서 2의 원래 원소의 개수 4제곱에서 반드시 갖거나 반드시 안 갖는 거는 빼줘야 되지. 그래서 그 반드시 갖는다고 한 원소가 1, 3 두 개니까 두 개를 갖다 빼면 된다. 2의 4-2승이다. 오케이? 그런데 거기서 그 X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요? A가 아니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를 더 빼주셔야 되겠죠. 진부분 집합을 찾아라는 거니까. 계산하면 몇 개? 3개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저걸 뭐 직접 하나씩 써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는 지금과 같은 어떤 공식화된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고, 8번에 보시면 스몰 x들의 모임인데 어떤 스몰 x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0이 되는,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하면 x-2하고 x-3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x가 2 또는 x가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집합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 거냐면 2, 3이 들어있는 거고요. 집합 B는 6의 양의 약수들이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6하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2의 4제곱. 왜냐면 집합 B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 A가 X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 2, 3을 반드시 가져야 되니 그걸 갖다가 빼주시면 2의 제곱.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다? 4개의 집합 X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와 같은 방식의 공식화된 형태로 가야지만 연산이 편해집니다. 오케이? 이걸 직접 다 쓰다가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한 페이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합집합. 자, 합집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A하고 B가 있어. A하고 원소들을 다 갖다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는 A에만 들어간 애도 있고요. B에만 들어간 애도 있고 A하고 B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하고 B에 공통되는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그 교집합 부분은 사실은 위쪽에 합집합에도 표현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집합은 A가 있고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A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 근데 이제 그 교집합이나 합집합 생각할 때랑 조금 다르게 여집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그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훈이가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이 교실 안에서 스님밖에 없는 거고, 학원 전체로 생각하면 다른 교실에 있는 애들도 생각할 수 있고, 군포시 전체로 만약에 확장시킨다면은 군포에 지금 있는 지훈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걸 테니까 전체가 무엇으로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차집합은 빼는 거예요. A에서 B를 갖다 빼는 겁니다. 근데 A에서 B를 갖다 뺄 건데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별표한 부분은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어차피 A에 있었던 애들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 A에 있던 애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A 차집합 B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할 거고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A에서 A 교집합 B를 갖다가 빼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A 차집합 B는 A에서 A 교집합 B를 갖다 빼는 거다. 공통되는 부분을 빼는 것.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겹쳐지는 게 없다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경우에 A하고 B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저기 써져 있는 용어처럼 서로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공통되는 부분이 없는 케이스.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법칙. 합집합의 위치 바꿀 수 있고 교집합의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는 똑같아요. 저게 안 됐었던 게 뭐냐면은 공통수학 1에 나오는 행렬에서는 A하고 B를 갖다 곱하는 거랑 B하고 A하고 곱하는 건 다를 수도 있었잖아. 근데 교집합이나 합집합은 똑같이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3 곱하기 2 더하기 1이 얼마예요? 9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건 괄호 안에 있는 2하고 1을 먼저 갖다가 더하고 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각각 분배해가지고 3 곱하기 2와 3 곱하기 1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분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연산이 두 개가 달랐을 때 하나씩 하나 이렇게 간다. 그러면 A 합집합 B, A 합집합 C 가운데 끼어있는 교집합으로 정리하는 수가 있다. 그리고 교집합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게 분배 법칙. 가운데 있는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연산이 서로 같을 때 괄호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편한 대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관련된 문제 두 개만 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라고 하는 집합은 10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랑 4랑 6이랑 8이 있을 겁니다. 집합 B는 10의 양의 약수니까 1하고 2하고 5하고 10이 있을 겁니다. 집합 C는 6의 양의 약수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6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근데 여기 첫 번째 뭘 물어봤냐면은 A 합집합 B를 물어봤단 말이야. 계산해 볼까? A 합집합 B는 누가 있냐면 A에는 2, 4, 6, 8, 그 다음에 B에는 1, 2, 5, 10이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써보면 1, 그 다음에 2인데 2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죠. 맞습니까? 근데 집합은 공통되는 원소를 그냥 한 번만 써요. 중첩되는 거. 두 번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 2, 그 다음에 4, 5, 6, 8, 10. 나머지는 다 하나씩만 있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A 합집합 B하고 C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교집합, 공통되는 원소를 구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시면 1이 공통되고 2가 공통되고 3은 안 보이고 6이 공통되고 있죠. 그래서 이 A 합집합 B, 교집합 C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1, 2, 6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1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2번. A 합집합 B가 마일 0, 1, 2, 3일 때. 근데 지금 A의 원소가 몇 개 있죠? 3개 있지. 그 다음에 집합 B에도 원소가 몇 개 있죠? 3개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A하고 B의 원소의 개수를 액면 그대로 합치면 6개인데 A 합집합 B의 원소가 5개가 되는 거 보니까 한 개가 겹쳤다는 뜻인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게 뭐가 겹쳤을 거냐면 여기는 요 3이 겹쳐 있는 상태가 되겠죠. A에도 B에도 둘 다 3이 들어있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3은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는 여기서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원소가 몇 개 남았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남았는데 걔들이 여기 써져 있는 뭐가 돼야 될 거냐면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누가 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선생님 생각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볼 거냐면 저기 있는 저 A-1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A-1이 마이너스 1이 되었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0이 되는 거고 A가 0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2,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A-1이 마이너스 1이 되었다면 나머지 두 개의 원소가 얼마를 커버해 줘야 되는 거냐면 0과 1을 커버해 줘야 되는 상태인데 불가능하죠. 얘는 안 된다. 두 번째로 A-1이 만약에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가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1이고 A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A-1이 0 그래서 얘 0을 커버해주고 나머지 두 개의 원소가 1과 마이너스 1 커버하니까 가능하네. 이게 맞는 말일 거고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세 번째까지도 확인을 해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하는 건 혹여나 A-1이 1이라면 즉 A가 2가 된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이고 A제곱 마이너스 2는 4 빼기 2니까 2가 되는 거죠? 안 되네요. 왜냐면 A-1, 1 2는 이미 커버가 됐었던 건데 다시 튀어나왔으니까 불가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몰 a가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집합 A는 지금부터 3과 1과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 것이고 그 집합 A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들을 다 갖다가 더하면 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요 집합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